제이드는 여자친구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샀습니다. 주말에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려고 했죠. 그는 반지를 집에 두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돌아왔을 때 반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이든의 여자 형제 3명만 집에 있었고 그들 모두 그의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이든은 여자 형제 각각을 신문하러 갔습니다. 미아는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방에서 하루 종일 벽에 페인트 칠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에밀리는 부엌에 있었어요. 친구에게 줄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막내 노라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장미꽃을 심었다고 했어요. 제이드는 반지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노라였습니다. 정원에서 하루 종일 보낸 것 치고는 너무 깔끔해 보이죠? 게다가 정원 도구도 하나도 없네요. 카터는 학교에서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에 카터를 기다리고 있는 케이크 한 조각이 있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자마자 카터는 누군가가 자신의 케이크를 먹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범인은 누나인 마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터는 마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하루 종일 이 케이크 생각만 했다고. 무슨 소리야? 난 집에 30분 전에 왔는데 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거야. 카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야의 머리가 완전히 말라 있었거든요. 마야가 한 화장실 이야기는 진실이지만 케이크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마야는 화장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물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었죠. 누군가가 아담이 금고에 보관해둔 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신문했어요. 줄리아는 밤 10시에 바로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파커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TV를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이든은 밤새도록 친구들과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즉시 도둑을 체포했습니다. 도둑은 누구였을까요? 파커였어요. 시간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줄리안의 배구팀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경기 직전에 사라졌어요. 줄리안은 라이벌 팀의 선수 3명을 의심했습니다. 잭슨이 말했습니다. 전 방금 체육관에서 돌아왔어요. 대회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었다고요. 리오는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데리러 병원에 가야 했다고 했어요. 라이언은 다리가 골절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팀의 담당 의사가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수를 사라지게 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라이언입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마사지를 받는다고요? 한 부유한 사업가가 경찰을 불러서 자신의 수집품 중 귀중한 꽃병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사업가가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을 비운 동안에는 한 경비원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죠. 경비원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이었어요. 꽃병이 있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돌아왔을 땐 꽃병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형사는 경비원을 믿지 않고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전기가 없으면 초인종이 울릴 수 없으니까요. 캐롤라인은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땅에 구덩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캐롤라인은 자신이 낯선 방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문도 문도 없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테이블 위에 사과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네요?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단 하나의 사과에만 독이 들지 않았으니까 잘 고르세요. 캐롤라인은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사과들을 확인한 후 그 중 하나를 용감하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과를 선택했던 걸까요? 그녀는 벌레가 고개를 내민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이 벌레가 과일을 먹을 수 있다면 인간도 먹을 수 있겠죠. 메리는 부유한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주인 가족이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 동안 혼자 남아서 집을 관리했죠. 그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은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메리가 보석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메리가 도둑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메리는 아마 집을 청소하는 동안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반지 중 하나는 소파 아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네요. 교장 선생님의 지갑이 없어진 것은 개학 첫날이었어요.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정원사 수학 선생님 그리고 코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원사는 앞마당에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내준 깜짝 시험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코치는 학교 축구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갑을 가져갔을까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아무도 개학 첫날에 깜짝 시험을 치르지 않아요. 랜든의 어머니는 다른 마을에 사는 자신의 친척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정말 엉망이네요. 그리고 랜든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빼앗아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한 방 사진을 보내면 비밀번호를 보내줄게 하면서 말이죠. 랜든이 사진을 보냈을 때 어머니는 기차역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사진이 옛날 사진이라는 걸 깨달았죠.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기차역에서 어머니가 출발하는 날짜는 2020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랜든의 방에 있는 달력은 2019년 7월 5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특수요원 로건은 악명 높은 악당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의 긴 수사 끝에 그는 범인의 본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네요.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죠. 로건은 입구 옆에 스크린을 발견했어요. 스크린을 만졌더니 디스플레이가 켜졌습니다. 분명 수수께끼일 거예요. 우리 특수요원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수께끼를 풀어보죠. 한 줄만 더하면 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9.50은 10, 10, 10과 같다. 로건은 순식간에 문제를 풀었어요. 정답이 뭘까요? (9.50은 10 to 10, 10시 10분 전이죠. 문이 열리고 로건은 어두운 복도로 들어갑니다. 얼마간 걸어 들어가자 문이 나타났어요. 또 암호 잠금 장치네요. 로건은 벽에 걸려있는 달력도 발견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이응 기역 시옷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연결한 후 로건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153입니다) 이 문자는 요일을 나타냅니다.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이요. 월요일은 첫째 날, 금요일은 5번째, 수요일은 3번째 날입니다. 문이 휙 열리자 방이 하나 나옵니다. 안에는 별게 없네요. 낡은 매트리스 하나, 구석에 있는 반쯤 썩은 과일 몇 개, 매트리스 밑에 반쯤 숨어있는 작은 칼 하나, 위에 물병을 꽂아 쓰는 정수기 하나가 있네요. 악당이 여기에 사람을 가둬둔 게 틀림없어요.
어쨌든 방 밖으로 나가는 문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새끼곰과 어미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배고픈 악어가 있는 호수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유독가스로 가득 찬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 뒤에는 불타는 벽이 숨어 있습니다. 특수 훈련 덕분에 로건은 문을 선택하고 방을 나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을 골랐을까요? 세 번째 문이요. 요원은 물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병을 칼로 잘랐어요. 스카프로 유독성 공기가 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로건은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구석에 계단이 하나 보이네요. 그 계단은 지하실로 이어지는데 그 아래에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들 각각은 의자에 묶여있고 그중 하나가 다른 2명 중 1명이 악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적어도 4일 동안 갇혀 있었다고 말했죠. 특수요원은 그들을 주의 깊게 보고 곧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악당은 왼쪽에 있는 남자입니다. 나흘이나 지났는데 수염이 하나도 자라있지 않으니까요. 사건 해결! 앨리스는 국제회사의 사장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중요한 회의에 서둘러 가다가 필요한 서류가 인쇄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적어도 3명의 부하 직원들에게 인쇄를 부탁했는데도요. 이하는 커피 원두가 다 떨어져서 방금 슈퍼마켓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무척 바빴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회의를 위해 주방에서 과자를 준비하고 커피를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깜빡한 후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앨리스예요. 사무실에 커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커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하!